안녕하세요. 협착증과 섬유근육통을 수술 없이 치료하는 웰레이징 한솔 원장입니다. 오늘은 그동안의 제 치료 이야기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려 합니다. 바로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부동산 하면 온 국민, 그리고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분야입니다.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도 부동산이고, 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도 부동산입니다.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해보고 도전도 했었던 저의 과거의 모습들이 지금 또 새삼 떠오르는데요. 그 이야기들을 앞으로 여러분과 공유하기 전에 제가 부동산에 처음 발을 딛게 된 경매 입찰기를 한번 소개해 드려 보려 합니다. 같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배울 부분이 있으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제목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물건 입찰이 두려우신가요? 입니다. 경매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? 이건 이 스토리인데요. 이 경매 물건을 받기 위해서 친구와 함께 천안까지 내려갔었던 스토리를 이제 들려보려 합니다. 마침 천안의 아파트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와 함께 그 친구의 경매를 한번 받아주기 위해서 제가 도와줬던 케이스입니다. 그때 제 눈에 들어왔던 건 이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물건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. 한참 이 천안에 있는 아파트들에 관심을 갖게 되는 시기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물건이면 이 정도의 값에 어느 정도 내가 엑시트를 할 수 있을 방법을 찾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확신이 좀 들었고, 그래서 도전을 한번 해봤습니다. 2020년 타경 물건이고요. 아파트이고요. 아파트인데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었습니다. 이 이야기는 이따 뒤쪽에서 자세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파트는 이 두정동에 있는 극동 늘푸른 아파트였어요. 그 중에 이게 건물 면적이 84.9면 이게 전용 면적이거든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평형 30평대 아파트였습니다. 네, 이 물건은 약간 특이한 게 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였어요. 예를 들어 아파트를 내가 10억짜리 아파트를 7억에 빚을 내서 샀습니다. 요즘같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7억에 대한 이자가 매달 발생하겠죠. 그럼 그 이자를 이 아파트를 산 사람은 매달 내야 합니다. 은행에다가 이자를 내지 못했을 때 그 이자는 점점 연체가 되는 거죠. 그러면 아마 대출을 정확하게 받아보시면서 대출 약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못 내게 되면 그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는 아마 약관이 붙어 있을 거예요. 대부분의 대출이 그럴 겁니다. 경매를 이해하려면 이 가장 기본적인 이론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게 채권자로 들어와 있는 이유는 뒤쪽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. 제 감정가는 1억 7,100만 원이었고요. 이게 유찰이 거듭돼서 70%까지 떨어져서 1억 1,970만 원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이었고, 2021년 1월 27일에 경매가 실시가 된데, 그때 유찰이 됐다는 거는 1억 7,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써서 이 아파트에 입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이게 매각이 2차 2021년 3월 3일 날, 이 3월 3일은 제가 이 법원에 간 날입니다. 보면 여기 위쪽에 보면 천안지원 5개라고 써있죠. 041. 이게 천안 지방 법원에서 이 아파트 경매 진행하는 것은 이제 법원에서 진행을 하거든요. 법원에 가서 내가 입찰표에다가 이 물건은 이 경매 2020 타경 10 땡땡땡을 경매 물건에다 써놓고 이 물건을 내가 얼마 금액에 입찰을 하겠다. 그래서 그때 보증금은 이 금액의 이 최저가의 금액의 10%로 보통 책정이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. 그래서 1197만 원을 제가 수표로 인출을 해서 그 다음에 봉투에 집어넣고 최저가의 이상의 금액을 써서 경매에 입찰하면 되는 경매 케이스였습니다. 근데 제 친구에게 저는
1억 6,272만 1,000원 정도를 쓰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금액을 써서 입찰을 했거든요. 입찰이 한 명이었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은 아예 이 물건을 거들떠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. 경매에서 다른 사람이 거들떠보지 않는 물건에 혼자 입찰하는 경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. 첫 번째는 바보같이 남들이 다 버리고 가치가 없는 물건에 나 혼자 과대망상에 빠져서 돈을 많이 써놓은 거이거나, 두 번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치를 내가 거기서 보고 이 정도의 가치 이상은 할 수 있겠구나 해서 혼자만의 생각과 결정으로 이 금액을 써놓는 겁니다. 그래서 보면 이 내부 구조도가 보면 자세히 보이진 않겠지만 국민평형이에요. 방 3개, 화장실 2개, 거실이 있는 아파트였고 30평형대 아파트였기 때문에 충분히 내 가족이서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로 생각을 해서 이 물건을 보면 21층 중에 총 2층이었는데 2층이라도 현장에 답사해 가봤을 때는요, 문은 잠겨 있었지만 전망도 괜찮고 외진 곳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살기도 괜찮았을 것 같고 일조량도 충분히 괜찮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입찰을 좀 했고요. 방이 3개에 거실과 주방, 식당이 있고 욕실이 2개 있었고 현관과 발코니가 있었고요.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보면 임차인은 전입을 2012년 9월 7일 날 했고 확정도 받았고 배당까지 요구를 했습니다. 이 전입 확정 배당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. 임차인이 전입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자기의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. 우선 변제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든지 이 집이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내 보증금과 차임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이라고 합니다. 대항력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권리에 대해서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. 내 권리라고 하면 내 보증금 1억 6천만 원 내가 지킬 수 있는 거야 하는 이 보증금의 대항력입니다. 만약에 이 경매가 실행이 돼서 이 임차인의 배당금, 보증금 1억 6천이 다 배당이 되지 않으면, 다 돌려받지 못하면 나머지 금액은 새로 낙찰받는 사람이 인수해서 이 보증금을 그대로 떠안고 가야 되는 구조였습니다. 아마 이런 구조였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전부 입찰을 하지 않고 이 물건에 유찰이 계속 되었던 것 같은데요. 전입세대의 열람 내역이 없었고요. 이 임차인의 보증판한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 경매 신청 채권자가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에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이 물건에 임차인이 있었는데 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아마 가입을 해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. 추측컨대. 그래서 집주인에게 내가 이 전세로 들어갔겠죠? 1억 6천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돌려달라. 요구를 했는데 집주인이 아마 돌려줄 형편이 안 됐었나 봐요.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내가 이거 보험 신청해놨으니까 내 돈 먼저 돌려주고 이 돈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시오 라고 한 게 이 물건의 아마 스토리였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임차인, 실제로 그 전에 살고 있었던 임차인은 나중에 이제 뒤에 스토리로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집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고 집은 공실인 상태로 꽤 오랜 기간 누적이 돼 있었고요. 관리비도 상당히 좀 밀려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1억 6천을 보증공사 기금에서 이 임차인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이 1억 6천에 대해서는 집주인의 이 등기죠. 이 집에 대한 건물 등기, 토지 등기에다가 1억 6천을 내가 임차권을 형성한다. 임차권이라고 하면 이 건물에 실제로 전입세대가 없어도 내가 주민등록을 하지 않아도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여 이 임차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권리고 임차권에 대한 보증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는 권리를 증명하는 게 등기가 된 겁니다. 그게 이 물건의 스토리고요. 이 물건 이제 낙찰받아서 최후의 명도까지 하게 된 스토리는 제가 다음번에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이상 협착증과 섬유근육통을 수술 없이 치료하는 웰레이징 한솔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